안녕하세요, 소니아입니다. 오늘은 테이블 위에다가 테이블보 대신에 라울루쇼를 준비해봤어요. 이게 테이블이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그 곰돌이 얼굴 그려진 테이블인데, 이 곰돌이 얼굴이 나오는 게 막 화면에 쏙 이쁘게 찍히지가 않아서 라울루쇼를 크게 떠놨더니 테이블보로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오늘의 뜨개수다 시작은 요거부터 보여드리려고요. 선인장 페어아일 매트 온라인 클래스를 신청했는데, 최근에 제가 신청한 온라인 클래스예요. 니트살롱 선생님이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통해서 모집을 하셨는데, 페어아일이랑 스틱을 이용해서 요 선인장 그림이 있는 그 티매트를 완성하는 클래스이거든요. 네, 이렇게 두 볼이 들어가 있는 패키지고, 영상 설명을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요게 스틱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원통으로 떠서 스틱 보강 처리하고 스틱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미니 스틱 클래스 요런 느낌이었는데, 이 선인장이 너무 귀여운 거 첫 번째 하나, 그리고 제가 스틱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스틱 이용한 뭐 예쁜 배색 가디건 이런 거 떠보고 싶기는 한데, 제가 도전 정신이 좀 부족한지 스틱으로 가디건, 페어아일 가디건 같은 대작을 막 시작하려니 막 그게 또 막 용기가 안 나서 자꾸 딴 것부터 하게 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미니미니한 소품은 내가 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을 했고, 너무 귀여워서 뜯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뜨개뜨개한 하루 영상을 얼마 전에 찍어놓고 편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음 뜨개뜨개한 하루를 찍으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엊그저께 찍고서 더 뜬 것도 없고, 그래서 요거를 다음번 영상 찍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예쁜 볼 모양으로 된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제 2주 뒤에 얘네들을 잘 편집해야죠. 근데 이 실이 선인장이 되는 실이고, 이 실이 바탕 실인데 이거 너무너무 귀엽죠? 실이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실이라니? 선인장을 표현하기에 진짜 이거보다 귀여운 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택 달려있는 걸 다 떼버렸는데요. 바로 이 실이었습니다. 메이크 코코트라는 이름이고, 성분은 이거 울이죠? 울 표시가 있네요. 100%라고 하니까 울 100인가 보다. 이거 왠지 옛날에 동생이 우르라고 읽었던 것 같아요. 우르 100%. 그리고 요게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요 택도 굉장히 귀여워요. 실 너무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 하얀색 실은 또 생각 없이 이걸 다 떼버렸어요. 띠지를. 산네스간의 알파카 울 실이고요. 요 실은 65% 알파카, 35% 울. 순모 실이네요. 둘 다 울 함량이 매우 높은 실이어서 페어아일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달라붙을 것 같은 실이에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코를 잡아놓은 상태예요. 이제 흰색 실로 요거를 원통으로 뜨기 시작해서 이 귀여운 선인장 그림을 쭉쭉쭉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저는 정해진 코스를 다 잡았고 이걸 원통으로 뜰 건데, 이거 원통으로 뜰 때 이렇게 첫 번째 코랑 마지막 코 사이에 이제 원통으로 뜯다 보면 벌어지잖아요. 그거를 벌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코에다가 겉뜨기 코를 찌르고 요 실
두 가닥이 하나는 꼬리실이고 하나는 볼에 매달린 실인데 얘를 두 개 다 같이 겉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실은 그냥 버리고 원래 실 가지고만 쭉 겉뜨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요 실을 당기면 이 사이에 벌어짐이 적어요. 이 온라인 클래스가 원래는 2주짜리인데 제가 하트리브스 가디건 테스트 니팅을 한다고 그 일주일을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일이 채 안 남았는데 5일이 남았구나. 5일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이거랑 그리고 이렇게 스틱 원통 모양으로 이 선인장 모양을 쭉 뜬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싹둑 스틱을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평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테두리를 떠가지고 티매트로 만드는 건데 진짜 엄청 귀여워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는 시작하는 영상을 남겼으니까 완성할 때쯤에 다시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소니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또 저의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의 채널은 제가 뜨게 하는 이야기, 뜨게 한 거, 완성한 거, 뜨고 있는 거, 사는 거 같은 뜨개에 관련한 수다를 떠는 영상이고요. 이미 다 챙겨오셨겠지만 뜨게 할 거 챙겨오셔서 저의 수다와 함께 같이 뜨게 해요. 제가 당분간은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공간이 이 새 집이거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이제 여기로 이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좀 오래 살다 보니 이제 짐이 막 많잖아요. 그래서 막 깨끗한 그런 공간이 없는데 여기는 막 이렇게 찍어서 해도 이렇게 들어오고 화사한 공간도 있고 뒤에도 좀 깔끔하고 예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만 영상을 찍고 싶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바빠서 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영상을 못 찍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생겨가지고 후다닥 대본을 짜고 후다닥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스툴이랑 세트로 있는 인형인데요.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스툴이 양 스툴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엄마 양과 아기 양 세트인데 엄마 양은 스툴이고 아기 양은 인형이에요. 그래서 아기 양을 엄마 등에 항상 두다가 제가 앉을 때는 아기 양을 들어서 들고 앉아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뜨개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아기 양은 잠깐 밑에 내려놓도록 할게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고 또 저의 영상 보러 와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F1은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요만큼 덜 뜬 채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테스트 니팅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막바지에 막 엄청 열심히 뜨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니트다 니트님의 새 가디건 디자인이고요. 저는 테스트 니팅으로 떴었고 지금은 도안을 오픈해서 도안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약 구매는 끝나는 것 같은데 패키지를 구입을 하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니트다 니트님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시거나 그 홈페이지 네이버에 니트다 니트 검색하면 나오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디건 이름은 하트 리브스 가디건이고 너무 예쁘죠? 정말 마음에 드는데 제가 이 디자인의 테스트 니터 모집한다는 그 게시물을 보고서 진짜 한눈에 반했거든요. 일단 디자인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세로 줄무늬의 느낌이 나는 레글런
패턴이고요. 여기 어깨 부분은 레글런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바텀업이에요. 밑에서부터 코를 잡아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데 몸통 이만큼 뜨고 소매 뜨고 소매 뜨고 이제 같이 붙여가지고 위쪽은 레글런 줄임하면서 올라가는 바텀업이고 심리스 도안이에요. 그래서 꿰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디자인을 보고 이제 한눈에 뿅 반했는데 조금 망설였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진으로는 브리오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브리오쉬 스웨터를 한 번도 떠보지 않은 터라 한 번도 안 떠봤는데 테스트 니팅을 해가지고 내가 못하면 완전 민폐니까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근데 너무 예뻐. 이걸 뜨기 위해서라면 안 떠본 브리오쉬 열심히 떠올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테스트 니팅 신청을 했는데 이제 받아보니까 도안을 받아보니까 브리오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기에도 브리오쉬처럼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브리오쉬처럼 보이지만 브리오쉬는 아니고 떴을 때도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접혀 있었잖아요. 세탁하면 이 접혀 있던 뭉쳐져 있던 부분들이 쫙 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넉넉해지거든요. 뜨던 때는 완전 고무줄처럼 이렇게 딱 뭉쳐 있어가지고 여기에 내 팔뚝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떴었는데 이렇게 브리오쉬처럼 쫙 펴지는 그런 스티치입니다. 그렇게 브리오쉬처럼 세로로 줄무늬 느낌이 있고 또 이 스웨터의 매력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요. 여기 이렇게 하트 모양의 V자 스티치가 콕콕 박혀져 있는 바로 이게 하트 이파리가 달려있는 줄기 느낌이라고 해서 하트 리브스 가디건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바텀업 디자인인데다가 이 하트 스티치의 이 간격이 일정해야 되니까 그 도안을 따라가려면 길이를 그냥 뜨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수랑 딱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니팅 모집을 하실 때 게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실을 정말 열심히 고르고 스와치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 스와치에 정말 진심이었다고. 오늘은 챙겨왔습니다. 스와치가 담긴 파우치예요. 이거 잠깐 옆길로 빠지면 요 주머니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백. 이게 뭐냐면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청첩장을 주문하는 업체를 알아보는데 요거는 완전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청첩장을 알아보는데 청첩장 업체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업체들에서 무료 샘플을 신청하면 무료로 이제 우리 업체의 청첩장 디자인 이런 게 있다라고 이렇게 묶음으로 해가지고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요게 보자기 카드에서 청첩장 샘플을 신청을 했더니 이런 파우치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자기 카드라고 여기 있다. 보자기 카드라고 써있고 그냥 그림은 깔끔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를 위해 이렇게 파우치를 같이 보내주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청첩장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샘플로 받은 것들은 다 버렸지만 요거는 저는 이제 뜨개를 담아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양말 뜨개를 넣으면 또 이제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그리고 적당하게 이게 또 위쪽으로 좀 더 길어가지고 뜨개를 들고 다니기 아주 좋은 파우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결혼 준비 때문에 청첩장을 알아보시는 샘플 알아보시는 니터님 계시다면 보자기 카드에서도 샘플 한번 신청해보세요. 이런 귀여운 파우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용하게 사용하잖아요. 한번 받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안에 들어있는 거를 꺼내볼게요. 여기에 오늘 보여드리려고 한 거를 다 막 담아오는 바람에 막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 스웨터를 위해서 뜬 스와치가 이렇게 4장
이렇게 4장을 떴어요. 그것도 크게. 제가 이렇게 크게 스와치 뜨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이렇게 무려 4장이나 10cm, 10cm로 엄청 열심히 떴는데, 제가 늘 스와치는 그냥 쪼꼬미하게 5cm, 5cm 이렇게 뜨고 대충 끝내버리거든요. 그냥 넉넉하게 뜨자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러는데, 단수 게이지가 중요하다고 하시니 되게 여러 가지를 떴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른 실은 요거 아니면 요거였어요. 테스트니터 모집 그 신청 메일을 보낼 때에도 이제 사용할 실로 보내드린 게 이제 요렇게 2개였는데, 이게 하트 리브스잖아요. 하트 하면 좀 분홍색이고 리브스 하면 좀 초록색이니까 요렇게 2개. 정말 단순하게 색깔을 골랐죠. 요렇게 2개를 했었는데, 요거는 뭐였냐면 그거예요. 파인아트얀의 까리노 폭스울, 그래서 연사된 그 실이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올랑올랑얀의 다온, 그 아마도 민트, 다크 민트 멜란지인가 하는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단사로 구입을 했었어서 4겹 합사해가지고 혼자서 합사를 해가지고 뜬 거고, 요거 까리노 폭스울 요거는 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겹으로 사용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둘 다 안 맞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3.5mm로 떴고 요거는 이제 4mm로 떴었어요. 요거는 원작 게이지보다 너무 작게 나왔고 요거는 원작 게이지보다는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실을 꺼내든 게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되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실이냐면 그거 니픽스 팔레트에서 이렇게 좀 연보라빛이 나는 색을 샀거든요. 색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리쉬 컬러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엘메다 리틀의 새벽 안개 뭐해요. 그것도 색깔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네요. 그래서 그렇게 2개를 합사해가지고, 왜 제가 저번에 팔레트실 쓸 때는 너무 좋은데 부풀 장난 아니라고 그렇게 한번 리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부풀이 진짜 장난 아니어서 꼭 모헤어를 합사해서 쓸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팔레트랑 이렇게 모헤어랑 합사했더니 이것도 편물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게이지랑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떠보자 해가지고 잡은 게 이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완전 멍청했던 거였어요. 되게 멍청했던 게 완전 바보 같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걸 테스트 니팅하는 이제 단톡방에서 다들 이제 게이지를 맞추고 막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스와치를 3개나 떴는데도 게이지를 못 맞추고 이제 4번째 실을 골라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요거 뜨기 전에. 근데 다들 게이지 맞추고 막 시작하시는데 저는 시작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단톡방에 좀 징징거렸어요. 이거는 3.5mm로 뜬 거고 이건 4mm로 뜬 건데, 요게 원작 게이지가 몇 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 원작 게이지 코수가 22코라고 하면 요거는 24코가 나오고 이거는 20코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로는 3.5mm로는 24코가 나오고 4mm로는 20코가 나왔다. 어떻게 내 손이 이 모양일 수가 있죠? 하면서 어떡하지? 다른 실을 골라봐야겠어요. 이렇게 징징징징 했더니 니트더니트님이 그러면 3.75mm로 뜨면 딱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완전 3.75mm 바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3.5mm 아니면 4mm 중간을 생각을 못하고 완전 3.75의 존재를 잊고 있었어서 완전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미 뜬 실로는 또 뜨기가 싫고 이걸로도 떠봐야겠다라고 했던 요걸로 이 실로 3.75mm 바늘로 떴더니
딱 게이지가 맞게 또 나와가지고 아 내가 무슨 헛짓을 많이 했나 하면서 이제 이걸로 어쨌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은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입한 앙고라 40짜리 콘사인데요.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입을 했었고 앙고라 40, 울 60 그렇게 알고 구입을 했던 실이에요. 근데 콘사는 요런 색감인데 이제 앙고라 콘사는 이제 이 실제로 보면 실 요 통째로 보면은 그렇게 뭐 앙고라 털털이 털털털 하지 않지만 세탁하고 나면 이제 털이 이제 확 올라오잖아요. 세탁하고 나면 요런 느낌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실이 진짜 예쁜 게 앙고라 털이 3색이에요. 노랑, 빨강, 파랑 털이 이렇게 솟아있어서 멀리서 보면 되게 오묘한 느낌이고 멜란지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 위로 솟아난 저 앙고라 털들이 되게 막 영롱영롱 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털도 되게 기네. 근데 이거 뜰 때는 털이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막 이거를 뜨다가 다른 장소에 가는 거 자체가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할 정도로 와 진짜 털이 장난 아니고 계속 그 돌돌이 그 테이프 있죠. 그걸로 막 이렇게 떼가면서 떴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걸 뜨면서 와 진짜 다시는 앙고라 안 산다 라고 했는데 또 완성해놓으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늘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사실은 앙고라로 뜨고 있는 되게 오래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아마도 팟캐스트에서는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전에 시작을 했나?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또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진짜 예쁘고 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듭니다. 정말 예쁘고 근데 손으로 만졌을 때는 되게 부들부들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목에 대도 부들부들한 것 같은데 이제 왜 어떤 실이 이제 입었을 때도 부드러운지를 알려면 손으로 만져보는 것보다 목에 대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목에다 댄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입으면 엄청 따끔거려요. 그래서 지금 이 등이랑 목이 되게 따끔따끔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 좀 목 이만큼 올라오는 긴팔 티셔츠를 입고서 그 위에다가 입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입기가 덥습니다. 빨리 입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좀 더 추워져서 안에 티셔츠 반넥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입는 게 저에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질 땐 진짜 부드러운데 앙고라 실이 위험하네요. 위험하네요. 그래서 오늘 저의 완성작인 요 하트 리브스 가디건은 요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맞다. 요거 단추 있죠? 요 단추는 니트다니트님이 그 패키지로 만들 때 구성품으로 넣기 위해서 주문하신 단추, 주문 제작하신 단추라고 하시면서 이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단추를 쪼르륵 달았어요. 근데 이 단추가 깔끔하고 평범한 그런 솥불 단추인데 이제 이 단추를 자세히 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옆면에 니트다 니트라고 각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옆면에 글씨가 조금 뭐가 이렇게 새겨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니트다 니트라고 단추 옆면에 이렇게 각인이 들어가 있는데 와 이런 거 너무 센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센스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그런 디테일. 그런 디테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디건 완성 리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기로 한 완성작 쌍레스 가디건이 원래는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제가 아직 세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당장 내일 영상 찍을 거 아니니까 내일 하면 되지 이러다가 2주가 지나가 버렸는데요. 2주 동안 내일 하면 되지를 반복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딱 영상을 찍으러 올 타이밍이 아주 잘 됐는데 세탁을 미리 해놓지 않는 바람에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리는 걸로 한 번 더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요. 저의 게으름 탓이죠. 그리고 완성작은 여기까지지만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새로 뜨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소를 옮겨서 테이블 위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짐, 막 뜨개용품이랑 실이랑 이런 거를 거진 다 새로 이사하는 집으로 옮겼는데 실은 조금 남았어요. 실은 조금 남았는데 제가 여기 뒤에 살짝 보이실 텐데 이거 와인더거든요. 와인더를 옮겨버린 거예요. 이게 무거우니까 다시 또 가져갈 수는 없고 근데 이 와인더가 없으니까 실을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내고 있는 곳에서는 갑자기 저거 뜨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갑작스러운 캐스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을 감을 수 있는 와인더는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캐스톤이 좀 느립니다. 제가 새로 뜨고 싶은 것도 지금 몇 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갑작스러운 캐스톤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제 또 딱 꽂혔을 때 바로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뜨고 있는 걸로 이동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장소를 다시 옮겼어요. 이제 제 손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그 손톱의 건강을 위해서 손톱에 붙이는 오호라를 잠깐 참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결국 참지 못하고 또 붙여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웃기지만 그냥 웃기게 봐주세요.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첫 번째 뜨개는요. 짠! 요거예요. 선인장 티매트. 너무 귀엽죠? 요거는 인스타그램에서 요 온라인 클래스, 요 선인장 티매트 온라인 클래스를 보고서 완전 너무 귀여워가지고 냅다 신청을 했는데요. 니트살롱 선생님의 선인장 티매트였어요. 근데 요게 그냥 배색만 하는 게 아니었고 배색에다가 그러니까 페어아이에다가 스틱까지 해보는 거였는데 제가 또 스틱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좀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만한 소품은 이렇게 좀 잘라보는데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선인장 티매트의 이 영롱하고 귀여운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냅다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요 앞에 제가 만들기 전 영상을 이렇게 찍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완성을 다 했어요. 근데 원래는 요거는 이렇게 테두리를 깔끔하게 하는 거고 요거는 요 양옆을 이렇게 너풀너풀하게 실을 남기는 건데요. 선생님은 요 위에도 풀어가지고 남기셨는데 여기도 위에도 풀어버리기에 왠지 좀 되게 무서운 거예요. 풀릴까봐. 그래서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찾은 다음에 배운 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매트 2개를 완성을 했고 제가 게이지가 저의 손땀이 좀 느슨느슨했는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의 핸드폰도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면 제 핸드폰 되게 크거든요. S21 울트라인데 올라가는 정도로 아주 큰 매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근데 너무 귀여워서 뭐든 올려놓으면 되죠 뭐. 그래서 이거 하나 완성한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뿌띠 언니가 모비 스웨터 도안을 출시를 했잖아요. 출시하기 전에 이제 애기용이랑 주니어용 도안을 봤을 때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성인용 나오면 바로 시작해야지 이렇게 설레발을 치면서 그때 이제 설레발을 치다가
도안이 나오자마자 구입해서 떠본 스와치예요. 보이시려나?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일부만 좀 떠봤거든요. 무슨 색으로 뜰까 하다가 가지고 있는 차콜 네프사를 가지고 막 급하게 떠봤는데 요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근데 요즘 진짜 많이 뜨시더라고요. 이제 모두의 모비티가 되기 전에 저도 뜨고 싶기는 한데 뜰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유행이 지나고 난 다음에 뜰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두운 색보다 밝은 색이 더 무늬가 잘 보여서 예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 있어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진짜로 제가 뜨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저의 첫 번째 립은 오늘도 이 귀여운 곰돌이 프로젝트 백에 들어가 있는 바로 케이블 스웨터에 케이블 가디건이지. 케이블 가디건이에요. 그래도 이거 안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새 소매분리도 하고 되게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뜯어 말아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걸렸네. 꽤 많은 진전이 있었죠? 이렇게 소매분리도 지금 됐어요. 소매분리하고 겨드랑이 밑에는 이렇게 쪼끄미 하게 좀 자랐는데 진짜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소매분리가 끝나고 나니까 되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수가 많이 일단 줄어드니까 요 정도 떴습니다. 무늬가 처음에는 무늬가 생각만큼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고민스러웠는데 이만큼 뜨고 나니까 이 꽈배기 케이블 무늬가 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스웨터, 이 케이블 가디건은 아이린 린 작가님의 디자인이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실을 합사해서 뜨고 있고 얘는 뭐냐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건데요. 슈퍼파인 메리노울 15수 3합. 요거 한 가닥이 3합 연사가 된 실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두 겹으로 해가지고 뜨고 있는 건데 예전에 제가 러브모드 가디건을 뜰 때 썼던 실과 같은 실이고 색만 다른 애예요. 이제 요거랑 요거는 솜솜뜨개에서 구입했던 멜란지 모예요. 요거는 그레이 핑크 색상이거든요. 솜솜뜨개 거.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를 합사해서 쓰고 있는데 5mm 바늘로 뜨고 있고 저는 첫 번째 사이즈 뜨고 있어요. 색깔 괜찮죠? 막 그냥 쨍한 분홍색도 아니고 왠지 여기 이게 그레이 핑크니까 약간 그 회색 느낌이 좀 톤 다운 이렇게 좀 잡아줘서 그런가? 막 이 색이 분홍색이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아무튼 완전 마음에 드는 상태예요. 귀여워. 너무 예뻐. 제 마음에 아주 쏙 드는 색이에요. 화면에는 되게 베이지색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완성하고 나면 햇빛 아래에서의 사진도 한번 남겨볼게요. 이 스웨터는 앞은 이렇고 뒤에도 이렇게 다 케이블이 가득합니다. 가운데 왕 케이블. 이 케이블이 몇 가지가 그렇게 막 케이블의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작은 케이블이랑 중간 케이블 요렇게 세 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쭉 나오는 형태라서 도안은 금방 외워서 무늬는 금방 외워서 도안 안 보고도 쭉쭉 뜰 수는 있고 다만 그게 좀 헷갈리기는 했어요. 여기 레글런 늘림이랑 이제 이 앞쪽에서 여기 넥라인 이 V넥을 만드는 이 늘림이 이제 똑같은 경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단마다 체크하면서 어디는 늘리고 어디는 늘리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막 보면서 도안을 좀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랬고 이거 케이블 스웨터를 뜨면서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지금 이 케이블 말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안뜨기 면이 아니고
가터예요. 가터뜨기 면이에요. 근데 가터뜨기는 보통 우리가 겉뜨기 평면으로 뜰 때도 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안으로도 뜰 수 있잖아요. 요거는 이 모든 가터들을 다 안뜨기로 뜹니다. 그래서 이 꽈배기를 꽂은 거 말고는 다 안뜨기인 가디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뜨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가터라서 겉뜨기가 많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죄다 안뜨기였다 해서 약간의 배신감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감정 그랬습니다. 그랬고요. 소매는 지금 이거 스티치 홀더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실곳간에서 구입했던 스티치 홀더고요. 그냥 고무 튜브 관처럼 생겼는데 이게 겉이 막 뽀드득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편물을 이렇게 옮길 때에도 되게 부드럽게 슥슥슥 잘 지나가고 뽀득거리지 않고, 그리고 이게 5mm나 되는 꽤 굵은 바늘인데도 이 작은 튜브에 이렇게 잘 꽂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꽂히면은 막 그렇게까지 쉽게 빠지지도 않아서 이제 이거를 여기 있는 소매 코드를 다시 바늘 위로 올릴 때에도 똑같이 여기 바늘 하나 써가지고 옮겨주면 되고, 진짜 너무나 신세계. 이걸 발견한 사람 정말 누굴까? 너무나 신세계고 진짜 잘 쓰고 있고, 그리고 한번 중간에 입어볼 때도 이제 여기 바늘 끝에다가 이렇게 막아두고 입으면 이렇게 실이 건너가잖아요. 이 홀더 위에 이렇게 건너가니까 뭐 바늘에서 코 빠질 염려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무튼 이 스티치 홀더는 정말 갓템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살 때는 배송비가 좀 걸렸는데 아무래도 제품 가격과 배송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배송비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사고 나니 배송비가 더 이상 떠오르지는 않아서 샀을 때 가격이 떠오르지는 않아서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뜨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배송비 나눠서 사시는 거 아주 추천드립니다. 스티치 홀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다음 뜨개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요거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거죠,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 보여드리는 뜨개도 있어요. 굉장히 엘사 색깔 같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정체는 이것도 걸어놨어요. 여기 한 볼 사이즈가 이렇게까지 너무 크면, 요거 근데 많이 줄어든 거긴 하다. 근데 이렇게까지 크면 스르륵 연홀더에서 잘 안 돌아가는데 볼 사이즈가 줄어들면 너무너무 잘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상태에서는 그냥 풀어서 쓰다가 좀 작아지면 걸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볼이 처음에는 이만했는데 그땐 그냥 쓰다가 좀 작아져가지고 걸어서 쓰고 있는데 잘 돌아가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튼 처음 보여드리는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자라있기는 해요. 요거는 샬라님의 리모네 스웨터입니다. 리모네 스웨터를 뜨고 있고요. 이 도안은 최근에 얼마 전에 샬라님이 5555, 그러니까 5555 이벤트를 하셨었는데 인스타 팔로우 5555명을 맞이하여 이벤트로 이제 도안 선물 이벤트를 하셨어요. 이제 거기서 당첨이 되어가지고 그 샬라님의 도안 중에서 리모네 스웨터를 골랐습니다. 리모네 스웨터에 이 스퀘어 넥과 요 좀 짧은 듯한 허리가 쏙 들어가는 크롭 디자인이 예뻐서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안을 선물로 받았는데 도안 받은 날 뭘로 뜰까 이제 집에 있던 실에 막 눈을 굴리다가 요 소모사 세트, 소모사들을 합사한 이 실로 떠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실은 제가 사 모았던 실들을 합사해서 만든 거여서 설명을 드리기가 쉽지는 않고요.
확대를 해보면 색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실 중에서 소모사 실 중에서 민트색이랑 하늘색이랑 뭐 좀 그런 빛이 나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을 합사를 한 거예요. 3가지 실을 사용을 했고요. 이런 깔끔한 메리아스 편물의 옷은 좀 이런 매끈매끈한 소모사로 뜨면 깔끔함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모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옛날만큼 소모사를 파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모사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털로 이제 울실을 만드는데 양털을 빗질을 더하고 가공을 해서 매끈하게 만든 실이에요. 많이 쓰시는 에어울이나 좀 폭닥폭닥하고 보송보송한 실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실, 되게 폭닥폭닥하고 보송보송한 거. 그리고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까리노 폭스울. 그리고 이것도 다운실. 좀 이런 막 윤기가 난다기보다는 포송포송하고 폭닥폭닥하고 이런 느낌들의 실을 박모사. 그리고 소모사는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매끈하고 좀 찰랑찰랑한 윤기가 좀 나요.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와볼게요. 아니, 가지고 온 게 하필이면 또 너무 어두운 색이네. 좀 매끈매끈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에어울 같은 콘사는 세탁하면 수축이 꽤 있는데 소모사는 세탁 후에 변형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더 좀 옷을 오래 입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 오랫동안 입을 정도로 뜨개 그 경력이 길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왜 실의 굵기를 번수로 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아까 그 니트 컨테이너의 그 앙고라 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 2/ 여기 14000 요 숫자 있잖아요. 요게 14수실을 이합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14수라는 그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가느다란 실이라고 해요. 완전 틀렸죠? 숫자가 크면 클수록 가느다란 실입니다. 소모사는 열심히 빗어가지고 박모사보다 더 가늘고 길게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박모사들을 보면 뭐 15수, 16수, 24수 정말 가느다란 박모사는 제가 30수 이합인 거를 봤는데 박모로 30수를 뽑아내는 게 꽤 고급 기술, 꽤 어려운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삼성실, 레미아는 30수 이합, 로제스타는 48수 이합, 더 가느다란 건 60수 이합, 막 이렇게 엄청 가느다란 것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가느다란 건 합사할 때 지옥이라서 자동화 힌더가 있어도 힘들어서 잘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딴 데로 마구마구 샜는데 저는 요 실은 뭐 들어갔냐면 옛날 제일모직 삼성 CNT에서 나온 실 중에서 레미안이 2가닥 들어갔고요. 레미안 2가닥이랑 로제스타 2가닥이랑 그리고 이름 모를 소모사가 있어서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모두 다 2겹씩 6겹으로 감아놨어요. 그래서 굵기는 대충 한 3mm 바늘 정도 쓰면 될 정도로 감았고 이렇게 소모사들끼리만 합사를 한 게 합사할 때는 박모사는 박모끼리, 소모는 소모끼리 그렇게 합사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수축 정도 이런 것 때문인가 봐요.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소모사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만큼까지 이렇게 떴는데요. 지금 실이 이만큼 남았는데 지금 한쪽 소매를 지금 반 정도를 떴거든요. 소매가 한쪽 반이 남았는데 요걸로 부족할 것 같긴 하고 요거보다 조금 더 감아서 사용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되게 가볍거든요. 처음에 감았을 때 한 200g 남짓 감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몸통을 마무리하자마자 이 넥라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일단
몸통을 마무리를 해야 이제 실을 끊고 목에 요 넥라인을 요걸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몸통을 정말 빨리 이거 넥 뜨고 싶다 하면서 몸통을 정말 열심히 떴고, 요거 마무리 하자마자 바로 요 넥이 넥라인이 스퀘어 넥인데요. 이제 여기 둘레는 아이코드로, 고무단 아니고 아이코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잽싸게 떴는데, 지금 이 오동통한 아이코드 이 라인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여기까지 하고 당연히 입어봤죠. 근데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 스퀘어 넥이 이제 얼굴을 좀 갸름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V넥이랑, 얼굴이 둥그런 사람들이 V넥이랑 그 스퀘어 넥을 입으면 좀 얼굴이 갸름해 보여서 잘 어울린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제가 얼굴이 동글동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넥라인도 그렇고 좀 이렇게 허리가 좀 들어가서 그 허리 부분에 딱 이렇게 밴드로 잡아주는 느낌까지 해가지고 엄청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봄, 가을 정도 날씨에 완전 교복 각인 그런 핏인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완성해야겠다. 빨리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소매 한쪽을 뜨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소매 도안을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이 도안이 옵션이 되게 많아요. 소매 옵션이 반팔과 긴팔이 있고, 긴팔은 일반 소매와 그냥 주름이 쭉 가는 일반 소매와 볼록한 퍼프 소매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 긴팔 퍼프 소매를 생각을 하면서 도안은 그냥 일반 소매를 떠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일반 소매가 위쪽에 서술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으악 하고, 여기 이제 이 줄임이 일반 소매는 이제 더 이렇게 줄여야 되니까 막 일반 소매 따라서 이렇게 줄이다가 이제 여기서 깨달은 것이죠. 나 퍼프 소매 뜨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줄임의 그 정도를 갑자기 바꿨거든요. 약간 제 마음대로 바꿨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쭉 떠보려고 합니다. 그냥 좌우 대칭을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요? 저의 목표는 어쨌든 퍼프 소매, 이렇게 퐁싱퐁싱한 퍼프 소매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되겠죠? 저의 어떻게든 소매를 기대해주세요. 그래서 요게 최근에 요거랑 지금 이 케이블 세터랑 이거 두 개를 정말 열심히 떴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저 지금 첫 번째 사이즈를 뜨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사이즈인데다가 좀 크롭이고, 이게 막 엄청 오버핏, 막 루즈핏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를 잘 접으면 되게 부피가 작아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떴는데도 아까 보여드렸던 조만한 그 가방 있죠? 조만한 가방에 이렇게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가방에 완전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나 떴는데도 외출뜨개로 완전 가능해요. 또 이게 다 메리아스 패턴이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뭐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쭉쭉쭉쭉 뜨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열심히 뜨고 있고, 이것도 다음번에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조만한 파우치에 이게 거의 다 떠가는 게 쏙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끝났고요. 그렇지만 아직 보여드릴 거는 좀 남았는데,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겁니다. 52주의 뜨개 양말책. 와! 이 뜨개 양말책 작년쯤에 영문책으로, 그러니까 영문책으로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제 이 라인 매거진에 이 북유럽 감성하며 이 멋있는 하드커버하며, 저는 책을 디자인을 보고 사거든요. 일단은 책의 내용이 어떻든 책이 굉장히 예쁘고 감성하면 일단은 되게 사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책이 더 재밌게 느껴지고 그래요. 근데 이게 완전 디자인부터 취향 저격이어서 원서로 나왔을 때 바로 구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어 번역본으로 출간이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영어보다는 영어를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해석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나온다는 소식에 저것도 나오면은 사야겠네. 뭐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둘 다 가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한스미디어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에게 서평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 책을 서평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52주의 뜨개 양말 한국어 번역 책이고요. 제가 원서를 봤을 때는 진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책에 보면 항상 이렇게 서문이 있잖아요. 이제 이 서문을 영어일 때는 그냥 이렇게 일단 넘기고 도안이랑 사진만 보는데 서문이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걸 읽게 되는데 이제 이 내용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책을 만드신 분의 뭐 양말에 대한 추억이라든지 그 양말에 대해서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책을 기획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그런 것조차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저는 이 양말책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물론 다 좋죠. 번역되어 있는 거 다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바로 이 양말의 제목들이었어요. 이 양말의 제목들이 이제 모두 다른 언어였는데 그거를 한국어로 다 번역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연꽃 양말, 모닝커피 양말 이렇게 모닝커피는 막 무슨 우리말은 아니지? 그래서 여기 막 나뭇가지 양말 이렇게 우리말로 최대한 번역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나온 게 되게 좀 마음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에 막 신디가 선택한 양말 이런 이름 되게 귀엽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 양말책을 받고 서평을 쓸 때 양말 하나 정도는 떠보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양말을 뜰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골랐던 양말이 바로 여기에 보이는 터닝포인트 양말이었어요. 가장 먼저 이걸 떠야지라고 했던 게 터닝포인트 양말이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면 요거다. 와, 이렇게 책 양쪽으로 있는 이런 사진 너무 좋아요. 막 되게 양말 사진도 그냥 띵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중간중간 이렇게 화보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 양말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일단은 책도 큼직하고 사진도 크니까 막 답답하지 않게 양말에 뭐 이렇게 꼬임이라든지 뭐 그런 거 너무 잘 보이는 것도 참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이 펼쳐져서 말인데 이게 제본이 책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펼쳐지게 제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펼쳐놓고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요 꽈배기 무늬가 좀 독특하고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뜨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실을 찾았는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양말 실로 쓸 수 있는 회색 실이 그게 있었어요. 니픽스의 호손실. 지금 이 실인데요. 요걸 뜬 거는 아니고 니픽스의 호손. 요런 솔리드 컬러인데 약간 핸드다잉 요런 핸드다잉 느낌이 나는 그런 색감이에요. 요거를 100g짜리를 한 타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뭐 한 타래면 뜨겠지라는 진짜 별 생각 안 하고 한 타래면 되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뜨다 보니까 이 양말이 엄청 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해야지라고 했던 그거보다 양말이 엄청 긴 거예요. 너무 긴 거를 감안을 해서 제가 무늬 하나를 떼고 시작을 했는데도 뜨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와 이거 무릎을 덮겠는데? 해가지고 중간에 풀었습니다. 이제 한 탈 해가지고는 두 개가 다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다시 고민을 하다가 고른 양말이 바로 이거 보리알 양말이에요. 이렇게 덮어놓을까? 이름이 보리알 양말이고 양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보리알처럼 콕콕콕콕콕콕
그 양말에 이런 스티치가 있어요. 바닥은 메리아스 패턴이고, 그래서 이 양말이 어렵지 않고 깔끔하고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양말을 떴는데 제가 게이지가 좀 안 맞았나 봐요. 이렇게 양말이 완성이 되었는데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제 발에도 물론 크고 발목도 크고 이거를 제가 양말 블로커를 가지고 있는데 블로커에다가 지금 넣어가지고 말린 거거든요. 근데 모양이 막 그렇게 잡힌 것 같지가 않죠. 블로커가 더 작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한 짝을 완성을 하긴 했는데 좀 사이즈를 내가 잘못 맞췄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양말을 떠봤는데요. 확실히 제가 이걸 영문 버전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한 장을 뜬 게 있었어요. 영어 도안으로. 이제 이게 그때 영문 버전으로 책을 샀을 때 떴던 양말인데 이게 맨 마지막 번호 디얼 비엘은 양말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뜰 때보다 확실히 한글이면 좀 더 그러니까 읽는데 에너지를 덜 쓰니까 잡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읽는데 에너지가 들지 않으니까 되게 부담 없이 다음 단계로 쭉쭉쭉 넘어갈 수 있고 아무튼 한글이 최고입니다. 이거 보세요. 양말이 사이즈 차이 많이 나죠? 이거 보세요. 일단 발목도 이만큼이나 크고 발등도 엄청 높아졌어요. 바늘 사이즈가 좀 그랬나? 아니면은 이 니픽스의 호손실이 다른 핑거링보다는 조금 더 두께가 있고 좀 단단한 편이던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렇습니다. 잘 때 따뜻하겠어요. 이렇게 양말이 큼직하면. 근데 이것도 지금 한 짝만 있고 사실 이것도 두 번째 짝을 아직 안 뜨고 이거 한 짝만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머지 한 짝을 떠가지고 한 켤레를 완성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아직 세탁도 안 했어요. 여기 마커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 양말은 니픽스의 호손 실로 떴고 요거는 요즘에 많이 쓰시던데 캐스케이드의 헤리티지 실로 뜬 양말이에요. 그 헤리티지 실이 나일론이 20%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양말 실로 괜찮은 혼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지금 요겁니다. 이게 엄청 부드러워요. 캐스케이드 헤리티지, 요게 버터 색상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예쁜 노란색이고 근데 이 실이 진짜 엄청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후기 중에는 엄청 부드러운데 보풀이 잘 난다 라는 후기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떠놓기만 하고 이걸 신고 다니진 않았으니까 사실 이게 보풀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진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보풀이 좀 있다라는 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기 가생에 좀 일어나는 거 보니까 보풀이 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쨌든 한 켤레를 이 한글책을 보고 나머지 한 켤레도 완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 해요. 그래서 이 뜨개 양말 책을 받아서 저는 요 양말 한 짝을 잘 떠봤고요. 양말 도안들은 작가님들이 다 다르시다 보니까 서술 방법도 양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서술 방법도 이제 1단부터 그냥 차근차근히 한 줄 한 줄 따라가다 보면 완성이 되어 있도록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양말도 있고 요 양말 이 보리알 양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헷갈렸던 부분이 이 스티치에 대해서만 딱 설명을 앞쪽에 따로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진행을 되게 이렇게 팍팍팍팍 서술을 하셨어요. 앞코를 어떻게 뜨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패턴 내용을 참고하면서 뭐 이렇게 뜨고 그 다음은 뭐 거시스로 간다 하면서 뭐 한 줄 한 줄이 아니고 큼직큼직하게 이 스티치 패턴에 대한 설명과 이 양말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어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서술이 되어 있는 건 또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제 기억에 이 양말은 좀 한 줄 한 줄 다 서술이 되어 있는, 그래서 따라가기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양말마다 작가님마다 서술되어 있는 뭐 방식이나 그런 건 좀 다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 뜨개 양말 책을 받았고요. 요게 52주의 양말도 있고, 또 작년에 같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책이 52 Weeks of Shawl도 있잖아요. 52주의 숄 책도 있는데 그것도 번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그것도 사실은 영문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한글이 최고예요, 한글. 요거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부분 표시해 놓는다고 여기 이거 어디더라? 니트 공작소에서 실 받았을 때 같이 넣어주셨던 그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지? 택? 라벨? 그 택 여기다가 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책갈피로 쓰고 있어요. 꽂아 놓으니까 찾기 편하고 좋네요. 요렇게. 이 양말책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핫한 책 털실타래도 있죠. 이 털실타래는 케이토다마, 일본에서 계속 쭉쭉쭉 나왔던 뜨개 매거진 모사다마의 한국어판으로 이제 첫 번째 홀수로 나온 건데요. 이 털실타래 이걸 번역이 되어서 나온다는 소식에 사실 처음에는 빛이 이렇게 비치네.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일본어로 된 책을 번역하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차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다른 분들의 리뷰도 많이 보셨겠죠? 많이 보셨겠지만 번역이 된 부분도 있지만 딱 한국어판을 위해서 쓰여진 한국어판의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내가 뜨개 잡지를 이런 걸 보고 싶었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막 드는, 좀 감동이 이렇게 잘잘잘잘 흐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 털실탈의 이 책은 인스타그램에 니팅쌤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선생님께 이벤트 선물로 받게 되었고요. 당첨돼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리뷰를 지금 좀 늦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사는 한미란 선생님의 이제 인터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뜨개샵들, 그리고 브랜드한 우리나라의 실 브랜드들 이렇게 들어있어서 기사에 나온 여기가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봤던 장소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던 장소고, 그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여기 털실탈의 창간호 축하 메시지도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 일본어로 되어 있는 그 기사들을 바로 번역을 해놓은 이런 페이지도 있지만, 이렇게 이거 너무 반가운 거 있죠? 솜솜뜨개. 이거 제가 산 그거잖아요. 아르떼 플럼.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르떼 플럼 모헤어잖아요. 이거 너무 반가웠어요. 늘 이런 잡지를 보면 모사다마나 그 전에 제가 봤던 잡지는 막 심플리 니팅 같은 거 보면 나는 구하기가 어려운 해외의 실들이 대부분이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실이 나오니까 그게 또 그렇게 반갑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광고 지면임에도 너무 기분이 좋은 광고. 그리고 한국의 뜨개 편집샵 기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 모사다마를 제가 몇 개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뜨개랑 수에 관련한 신간 도서 페이지도 있어서 이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알고 싶었던 정보들도 많고,
그리고 모서다마를 그 전에 샀을 때에는 이제 사실은 이 뒤에 있는 이 도안들, 이 뒷면에 있는 이 디자인들과 그 앞에 있는 이 도안들만 보고 그 앞에 있는 뭐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니트 페이지인데 이렇게 뜨개 옷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주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위쪽 부분이나 요런 부분 이런 거를 읽어볼 생각을 진짜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뭐 번역기를 당연히 돌리지 않았으니 읽지 못했죠. 근데 이런 게 다 모두가 다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읽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무튼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가 지금 리뷰를 굉장히 늦게 하는 거라서 아마 다들 사보셨거나 다른 분들의 리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디자인 하나를 찜꽁 해놨는데요. 어딨지? 이거 골랐어요. 요거. 요 가디건인데 이제 아랫부분은 이렇게 좀 조각조각 해가지고 꽈배기 패턴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꽈배기가 이어지는 듯 하면서 끊긴 거 뭔가 이렇게 실타래가 이렇게 이어진 듯한 귀여운 느낌이 들고 이런 배색 부분들도 재밌을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떠보려고 하고요. 저는 당연히 원작실은 사용하지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콘사 중에서 색조합을 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색조합을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실을 좀 찾아놨는데 생각보다 대비가 너무 쨍하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와인더를 여기다가 갖다 놓는 바람에 집에선 또 실을 감을 수가 없어서 실을 일단은 감아야 시작을 할 텐데 말이죠. 그 책 털실탈에 선물해주신 니팅쌤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첫 번째 책이어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겨울호랑 뭐 세 번째, 네 번째 쭉쭉쭉쭉쭉 우리나라에도 털실탈에 잡지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영상 편집을 할 때 사용해왔던 그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이 갑자기 가격을 엄청나게 올린 거예요. 그 어플이 원래 키네마스터, 제가 키네마스터를 썼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했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키네마스터 어플이 연간 이용권이 1년에 24,0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뭐 그 금액이 바뀌었다면서 가격이 바뀌었다면서 뭐 월 이용 금액이 10,000원이 좀 넘고 연으로 결제하면 15만 원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연 24,000원에서 제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영상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연 24,000원에서 연 15만 원이라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제가 영상 편집 그걸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다른 어플을 찾아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때 컴퓨터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컴퓨터를 자주 켜고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어플, 영상 편집 어플 중에서 블로도 있더라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다른 어플을 이용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 양말을 들고 양말로 인사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뵐게요. 열심히 뜨개 해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뜨개 하세요. 안녕.